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주신 것 같아요.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백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시죠.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장관님 발표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지금 한국이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적고 또 앞으로 지역의사제가 양성이 되면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곳이 앞으로 공공병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공공병원에 좀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공공병원 그 설립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이게 좋은 공공병원이 만들어지기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공공병원이 취지하고 좀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모두 잘 아시겠지만서도 수익성과 정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수익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공공병원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건 사실 기업회계를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인건비 비중을 줄여야 수익성이 높은 그거고 또 병원을 지을 때 이 건축비를 낮춰야지 또 수익성이 높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기능이 좀 높고 충분한 인력을 갖춘 그런 공공병원이 되게 하면은 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성이 더 비중이 높아지면 공공병원 설립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다들 이제 기대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성도 결국은 얼마나 지역에서 사람들을 살렸는가 또는 질병 예방을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 자살이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되게 목숨을 살렸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그 부분이 생명이 기대여명을 관련해 가지고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됩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이제 기대여명 자체가 적어서 그분들은 이제 그 예타에서 결국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기획예산처 장관님도 오셨지만은 과거에 그 KDI에서 이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끼어들어 미안한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타 제도라고 하는 게 객관적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람 많은 서울 가까운 도심 가까운 곳이 높게 나오지 저기 외진 곳에 나올 리가 있냐.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주면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타 제도를 좀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게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공공병원 문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뭐 그 지적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공병원을 확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조금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기획처 장관입니다. 그러십시오. 예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 경제성만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정책성과 함께 이제는 지역 낙후도까지 그래서 네. 균형 발전 부분까지 저희가 가점을 줘서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향후에 지금 지역에 또 수요가 좀 많습니다. 뭐 곳곳에서 지금 지방 공공의료원, 공공병원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함께 복지부랑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일찍부터 들고 계셔서 일렬에 계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방의료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 의료원장입니다.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예, 먼저 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70% 이상을 치료하며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 지방의료원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필수료 지원금은 미미하였고 현장에서는 코, 사, 공팽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응급의료, 간병 대응 등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기능을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현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구조를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대통령님께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료원이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모두 발언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현행 수가 및 운영 체계와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기능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의료 수가를 개발하고 필수 및 배후 진료 인력 인건비 등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의료인력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교 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립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이 의료인력 순환근무, 전문의 파견, 공동교육훈련, 진료협력 및 환자 전원 체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지역의료가 살아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1만 2천여 임직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사시는 곳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과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AI 플랫폼 잘 이용해서 AI 대전환 시대에 저희 공공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들을 전부 그 일반 환자를 받지 말고 코로나 환자만 받는 걸로 다 전환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이나 이 지원은 다 해준 것 같긴 한데요. 네, 20년에서 잠깐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또 문을 여니까 그 사이에 고객도 많이 떨어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도 원래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안 됐다라는 게 현장 소리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대응 기간을 손실을 보존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걸 다 해줬는지, 두 번째는 코로나 대응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접 손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뭐 일반 이제 환자를 받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동안에 문을 닫아 놓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돼가 생기는 손실, 요거에 대해서는 원래 어떻게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존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보존은 어떻게 됐는지 일단 그거 하나 궁금한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을 넘어왔으니까 지방의료원하고 인력 순환근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원만하게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국립대병원 부속 병원은 국가기관이고 지방의료원은 다 지방정부 소관이죠. 그러니까 소속이 아예 통째로 다른데 그건 쉽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제 보기에는. 근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방의료원이 지금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판인데 맨날 적자나고, 그런데 지금 추가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사실 그런 의문도 좀 들긴 한데 그거에 대한 혹시 검토가 있었는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코로나 때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매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손실보상금은 20년에서 24년의 손실보상금은 한 1조 7천억 정도 보상은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손실이 있어서 현재 병상 그 가동률이 한 62%밖에 안 돼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한 48억 정도, 기관당 한 48억 정도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화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2,200억 정도를 시설 장비나 경영비, 경영 혁신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적자를 메꾸거나 정상화 궤도에 올라오기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좀 더 그 확충 계획을 저희 지역 필수 의료 회계나 수가 두 가지의 재정 기전을 가지고서 좀 보충하고 확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그 지역 단위로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공동 수련이라거나 인력 교류라거나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한 3개 정도가 검토 중에 있고요. 한 10개 정도는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역시 지방정부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고 재정당국하고의 협의가 필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기능도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그 수도권에 집중된 데는 공공의료기관, 국립 공공의료기관이 꽤 있는데 지방에는 국가 설립 또는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죠. 대개 다 지방정부 소속이죠. 네, 보훈병원이나 뭐 정신결핵병원 정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의료원이 35개 그리고 적십자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이 6개 정도가 공공병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은 소속이 어디인가요?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기관, 있고요. 그 공공병원의 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앞으로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설립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마 추가로 필요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운영도 문제고 기존의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지원도 그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긴 하네요. 한 말씀 더 올리면은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방 시대 때 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 교육, 문화, 뭐 여러 인프라가 있지만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그리고 의료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부분이 저희 35개 지방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대단히 크고 네. 저희들도 그 준비해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산부인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